CATL 테슬라와 협상 결렬 미국 제재설 부인. 경찰에 신고 법적 대응.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업체 중국 CATL은 테슬라와의 협상 결렬설과 미국 제재설을 부인했다고 신화닷컴이 보도했다. CATL은 일련의 소문을 부인했고 경찰에 신고해 법적인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CATL은 공식 위챗에서 악의적인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했다. 테슬라 측도 CATL과의 협상 결렬 소식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테슬라가 지난해 설치한 CATL 배터리는 13.91GWh에 달해 CATL 지난해 연간 수주량의 20%를 차지했기 때문에 두 회사의 협상이 결렬되면 CATL 매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것이라는 소문은 공급업체가 미국 수출입 미검증 목록에 올랐기 때문이다. CATL 레이저 장비 공급업체 하이무싱 자회사인 광저우 하이무싱은 수출입 미검증 업체 목록에 올라가 있다. 그 후 CATL이 그 업체에게 미국 자문기관의 제재를 당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 자문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시장 전문가는 CATL이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은 소문이 퍼지는 시간이 민감하고 악성적인 소문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CATL은 지난주에 며칠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같은 소문에 주가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CATL은 지난 5거래일 중 4거래일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10일 CATL 주가가 지난해 12월의 최고치 692위안에서 499.89위안으로 떨어졌다. CATL 일주일 내의 하락폭이 20%를 넘었고 시가총액은 1조 1,400억 위안으로 줄어들었다.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CATL은 14일 한국 시간 오후 13시 현재 전거래일보다 3.95% 상승한 509.33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판 폭스콘, 아이폰 이어 애플카 만드나. 중국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업체인 리슌정밀이 토종 자동차 업체 체리와 손잡고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다. 14일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리슌정밀은 체리 자동차의 전기차 사업체인 체리신에너지와 합작사를 설립해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최근 공시했다. 리슌정밀과 체리신에너지는 3개월 안에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지분은 양사가 각각 30%, 70%를 보유한다. 중국판 폭스콘으로 불리는 리슌정밀은 애플의 주요 협력사 중 한 곳이다. 리슌정밀은 애플의 무선 이어폰인 아이팟을 주로 만들어왔지만 2020년 중국 기업 중 최초로 애플의 주력 제품인 아이폰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대만 기업인 폭스콘과 페가트론이 아이폰 전체 물량의 90%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 리슌정밀이 제작하는 물량은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애플이 거대 시장인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운데 중국 업체인 리슌정밀로 배정되는 아이폰 물량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슌정밀의 전기차 사업 진출은 폭스콘의 전략을 따라하는 것이기도 하다. 폭스콘은 작년 초 중국 토종 자동차 업체 지리와 자동차 주문 제작 전문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면서 애플이 설계한 아이폰을 대신 만들어주는 것처럼 다른 회사가 설계한 전기차를 주문받아 생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추진에 나섰다. 애플의 주요 협력사인 리슌정밀이 전기차 산업에 뛰어든다고 선언하자 업계에서는 애플의 자율주행차인 애플카 수주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차이신은 리슌정밀이 자동차 연구 개발에 발을 들이자 애플카 주문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며 애플이 한국, 일본 기업과 접촉하며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소식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다. 승용차 연석회의에 따르면 작년 중국에서 판매된 승용차 2014만 6천 대 중 15% 가까운 298만 9천 대가 전기차를 뜻하는 신에너지차였다. 하지만 시장이 커진 만큼 중국 시장에서는 수많은 중국 안팎의 업체가 경쟁하면서 극심한 혼전이 펼쳐지고 있다. 업체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중국 정부는 과잉 투자와 산업 효율 문제를 우려해 대형 업체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향후 경쟁력이 강한 상위 업체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업체들은 도태되는 적자 생존 구도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샤오야칭 중국 공업정보부장은 작년 9월 기자회견에서 현재 신에너지차 기업 숫자가 너무 많아
업체 규모가 작고 분산된 상태에 있다며 기업 합병과 재편을 격려해 산업의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연동 인터커넥트 서비스 출시. 오라클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연동되는 인터커넥트 서비스를 국내에서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클라우드 호환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양사의 고객들은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간 엔터프라이즈급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를 통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전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양사는 지난 2019년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상호 연결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클라우드 리전을 상호 연결해왔다. 최근에는 미국 피닉스에 이어 서울도 연결함으로써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총 10개 도시에서 인터커넥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인터커넥트 서비스를 통해 오라클 고객은 국내의 다양한 OCI 리전을 활용함으로써 한 국가 내에 머무르면서도 여러 클라우드 리전을 아우르며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관련 재해복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멀티 리전 및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인터커넥트 서비스는 독자적인 저지연 연결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들은 양사의 클라우드 플랫폼 모두를 활용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및 구동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양 클라우드 간 인터커넥트 지연성 테스트에서 OCI 가상 머신과 애저 가상 머신 간의 왕복 지연성은 1.2 마이크로초에 불과했다. 서비스 설치와 사용 역시 매우 직관적이어서 오라클 클라우드 콘솔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포탈에서 연동을 설정할 수 있다. 계정 연합 기능 및 싱글 사인온 시스템으로 두 클라우드 간 자원 관리 및 통합 계정 접근 관리, 아키텍처 활용도 더욱 용이하며 양사는 기술 지원 모델 또한 함께 제공함으로써 고객사가 각자의 환경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인터커넥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아키텍처를 재구성할 필요 없이 최고 수준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풀스택 애플리케이션을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다. 향후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이전하거나 OCI와 애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도 가능하다. 나정옥 한국 오라클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본부장 겸 부사장은 현재 오라클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말까지 최소 44곳의 클라우드 리전을 보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오라클은 전 세계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기업들이 더욱 신속하고 빠르게 개별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맞는 클라우드로 워크로드를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글 클라우드, 암호화폐 채굴 위협 탐지 기능 선배. 구글 클라우드가 암호화폐 채굴 악성 코드 등의 위협을 탐지하는 보안 기능을 내놨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암호화폐 채굴, 데이터 무단 반출, 랜섬웨어 등으로부터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구글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구글 사이버 보안 실행팀 위협 범위 보고서에 따르면 보안이 침해된 클라우드 가상 서버의 86%가 암호화폐 채굴에 악용됐다. 프리뷰 버전으로 발표된 이 기능은 메모리 스캔 방식을 지원한다. 별도 에이전트를 실행하지 않아 서버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며 에이전트 배포 관리 부담도 적다. 구글 클라우드는 향후 정식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다. 프리뷰 버전은 구글 클라우드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마존 창고 근무자, 접종 완료된 마스크 안 써도 돼. 아마존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창고 근무자에 한해 마스크 규정을 완화했다. 미국 인매체 엔가젯은 아마존이 백신 접종을 마친 창고 근로자에게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아마존은 지난해 12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자 모든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아마존은 백신 미접종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유급휴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직원들은 3월 18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해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아마존은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두고 직원과 충돌한 전력이 있다. 2020년 스태튼섬 창고 직원들은 아마존이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뉴욕시 지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